전날 추천픽 공개하면서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주세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풀리길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현대캐피탈 대한항공전 패배 이후 한국전력을 상대로 3-1로 승리했다. 강력한 서브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었고 그 흐름이 공격까지 이어졌다. 오레올이 57%의 높은 리시브 효율을 보이면서도 공격에서도 활약했다. 전광인도 강력한 서브와 65%의 리시브 효율을 기록했다. 허수봉의 효율이 17%대로 부족했지만 두 자릿수 득점으로 힘을 보탰다. 다만 미들 블로커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속공 득점도 적었다. 이번 경기도 지난 경기와 스타일은 비슷하다. 강한 서브로 리시브를 흔들고 나서 공격으로 승부를 보는 전략이다. 다만 상대의 리시브를 흔들지 못한다면 역으로 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측면보다 미들 블로커들의 속공을 더 살려야 한다. OK가 좋은 성적을 낸 경기에서는 항상 중앙의 선수들이 측면 자원만큼의 득점을 올렸다. 지난 경기에서 10득점 합작에 그친 미들 블로커 라인이 더 많은 득점을 가져와야 한다. OK금융그룹 삼성화재를 상대로 패배하며 팀 분위기가 좋지 않다. 현재 2연패 중이지만 순위는 4위를 유지 중입니다. 경기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46%의 점유율을 가져간 레오가 고군분투했다. 오랜만에 차지한이 높은 성공률을 보였지만 점유율은 낮았고 리시브가 불안했다. 조재성도 공격 효율 15%와 리시브 효율 33%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시즌 성장한 전진선의 점유율은 4%대로 너무 낮았다. 결국 세터와 감독의 운영이 경기를 망쳤다고 볼 수 있다. 경기력이 좋았던 차지환이나 전진선을 활용하지 않고 레오와 조재성만을 고집하다 경기를 망쳤다.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경기에서 세터가 선택하지 않고 경기까지 패배하면 흐름을 이어갈 수가 없다. 측면의 화력 싸움에서 OK가 현대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다. 상대는 적절한 배분으로 공격수들의 체력을 보완해주고 있지만 OK는 그렇지 않다. 중앙을 좀 더 활용하는 것이 현대를 잡을 수 있는 필살기가 될 것. 코멘트 현대 캐피탈의 우세를 예상한다. 측면 자원들의 득점 대결에서도 현대 캐피탈이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OK는 레오 혼자서 많은 득점을 맡고 있으며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전진선 등의 활약이 있다고 해도 현대 캐피탈의 중앙 자원들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추천픽 현대 캐피탈 승 182.5원다. 페퍼저축은행 꾸준하게 세트를 따냈던 팀이었지만 어느 순간 세트를 따내지 못하고 있으며 셔스아웃으로 3연패 중이다. 니아 리드의 공격 효율이 9%대로 내려앉았고 득점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10득점을 기록한 이한비가 최다 득점자였고 박은선은 효율이 0%에 그쳤다. 블락을 기록한 선수가 2명, 서브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1명으로 부가적인 스탯이 나오지 않아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GS와의 트레이드로 오지영을 영입했다. 즉시 전력감으로 확실한 카드다. 디스 5위이자 리시브 7위인 팀의 후방에 안정성을 더해줄 수 있을 것이다. 삼각편대의 공격력이 살아나야 한다. 교체로 들어올 수 있는 공격 자원이 박경현밖에 없고 박경현 자체도 선발로 출전하는 선수들보다 흐름이 좋지 않다. 트레이드를 계기로 경기력의 반전이 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IBK 기업은행 지난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무기력하게 0-3으로 패배했다. 매 세트 20득점도 올리지 못하며 무너졌다. 어느 한 부분이 밀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밀리며 경기를 내줬다. 산타나는 공격 효율도 45%로 높았고 리시브 효율도 55%로 좋았지만 점유율이 22%로 다소 떨어졌다. 24%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져간 김희진은 마이너스 12%의 효율로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최정민도 0%의 효율에 그쳤고 표승주도 리시브와 공격력이 모두 좋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흐름이 떨어져 있어 어디서부터 개선을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서브 3위의 팀이며 세트당 평균 0.95개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서브로 1개의 득점도 가져오지 못했다.
리시브 7위인 페퍼의 후방을 서브로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희진을 필두로 한 측면 자원들의 공격력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산타나와 표승주는 잠시 주춤했다는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김희진은 이번 시즌 내내 실망스럽다. 백업인 육서영이나 김주양의 공격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전 라인업에서 점수를 더 많이 가져와야 한다. 코멘트 페퍼 프렌을 추천하는 경기다. 현재 IBK의 경기력이 매우 좋지 않고 연패로 인해 분위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페퍼도 급격하게 흐름이 떨어지며 연속 셔사웃 패배를 당하고 있지만 트레이드로 일단 후방을 안정화시켰다. 경기는 기업이 가져가겠지만 페퍼가 1세트 정도는 따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추천 픽 IBK 승 165.5 오버. 오세르 올 시즌 승격한 하위 전력. 일단 전반기는 17위로 강등권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언제 강등권으로 다시 추락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압도적인 중원 전력을 바탕으로 본인들이 주도권을 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리그왕 팀들과의 격차를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상대 팀의 순위에 따라 성적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 올 시즌 13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3승 2무로 무패를 거두고 있지만 그 이상 순위의 팀을 상대로는 1무 8패로 수준 차이가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역습 성향이 잘 통하면서 득점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는 하나 꼴찌 앙즈와의 경기를 제외하면 멀티 득점에 성공한 홈 경기는 없었다. 니앙 다 코스타를 영입하면서 공격진 보강에는 성공했지만 본인들이 주도권을 쥐는 경우가 거의 없어 많은 찬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대에게 찬스를 꽤 많이 내주고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불안감이 매우 심해졌다. 올 시즌 오세르보다 실점이 많은 팀은 앙제 한 팀에 불과한 상태. 특히 6위 이상의 상위권 팀에게는 모두 멀티 실점을 허용하면서 수비에서 상위권 팀들과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모습. 다득점에 일가견이 있는 모나코를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할 확률은 적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모나코 올 시즌 상위권 팀을 상대로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잡아내야 할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보여주면서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는 흐름. 꾸준한 득점력이 장점으로 상위권 팀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지만 득점력만큼은 꾸준하게 유지한 바 있습니다. 올 시즌 모나코는 지난 시즌과는 달리 중앙 점유율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은 아니다. 엠볼로의 기동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선택. 다만 하위 팀을 상대로 지공을 펼칠 때도 벤 예데르와 볼란트라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속공에만 능한 반쪽짜리 전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세르를 상대로 역습 성향이 잘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앙 전력이 힘을 발휘하는 순간에 득점을 기록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높은 점유율은 수비적인 부분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 올 시즌 원정에서 10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4경기를 치렀는데 그중 3경기에서 무실점에 성공하면서 뒷문 제어가 상당히 잘 이루어진 모습. 클레멘트 감독이 수비 전술을 짜는데 능한 타입은 아니고 수비진에서 아마추어 같은 PK 헌납이 나오는 등 실수가 잦은 모습이 나오기는 하지만 변형 300 전술이 자리를 잡는다면 전술적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코멘트 모나코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모나코가 속공과 지공 모두에서 득점을 꾸준히 내주고 있는 편이라 공격진에서의 활약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모나코의 수비 불안은 다소 있지만 오세르도 공격진의 성과가 뛰어난 팀은 아닌데다 모나코가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안정적으로 볼을 순환시키면서 수비적인 리스크를 꽤 상쇄하고 있는 상태다. 추천 배팅 AS 모나코 승 2.5 언더. 리즈 지난 시즌 겨우 강등을 면했고 올 시즌도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강등권 다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태. 오로지 공격 일변도였던 비엘사 감독이 경질되었음에도 수비적인 약점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뻐여프다. 현재 리즈에는 전문 레프트백이 없다. 물론 피르포가 기존 레프트백이었기는 했으나 리그컵 경기에서 호러쇼를 펼친 이후에는 팀의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 요렌테와 코흐의 폼 저하도 심각한 상황인데다 제시 마츠 감독도 내려앉는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넓은 뒷공간이 수비진의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이트백 크리스텐센이 그나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겨울 이적 시장의 수비 보강을 하지 않는다면 강등권 싸움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팀의 장점은 미드필더진 아론슨 아담스가 각각 공격과 수비의 핵심으로서
좋은 활약을 해주었고 시니스테라의 활약상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시니스테라는 항상 부상 이슈가 있는 상황이며 공격진이 미드필더진의 활약을 확실하게 득점으로 연결시켜주지는 못하고 있으며 호드리구와 벤포드는 현재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 게라르트는 프리시즌에서 보여준 폼을 바탕으로 13경기에 출전했으나 득점이 없는 상황이라 두 선수의 대체자가 되기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맨시티 리버풀을 3-2로 잡아냈다. 다만 대부분의 주전 자원들을 총 출동시켰음에도 로테이션을 꽤 세게 돌린 리버풀을 상대로 압도적인 스코어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은 꽤 아쉬웠던 대목. 전반적으로 올 시즌 경기력에 대한 팬들의 불만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팬들의 불만은 감독의 전술이 꽤나 경직되어 있다는 점, 교체 카드가 5장으로 늘어난 상황이라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변화를 과감하게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홀란드의 활약상이 매우 좋고 데브 라이너도 월드컵에서의 활약상과는 달리 EPL에서의 활약상이 좋기 때문에 역전이 필요한 상황이 많지는 않지만 이 두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경기의 재미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독이 로테이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직격탄을 맞은 선수는 칸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독한 혹사로 인해 수비에서 큰 실수가 잦아진 상황이며 한팬은 올 시즌 베스트 풀백으로 칸셀로를 꼽는다면 EPL을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평가까지 했을 정도. 로드리를 대체할 선수인 필립스도 부상과 몸 상태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월드컵 휴식 기간 동안 살이 쪄서 돌아온 필립스에게 감독이 분노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균도안을 중용할 수밖에 없지만 활동량으로 찍어 누르는 팀을 상대로는 기동성 문제가 상당히 큰 유형의 선수라 리스크가 상당한 선수다. 코멘트 맨시티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감독의 전술 경직성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홀란드 데브 라이너 조합으로 어떻게든 골을 우겨넣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전력임에는 확실한 상황. 다만 중원과 수비진에서는 점점 체력적인 과부하가 엄습해오고 있고 활동량으로 맞불을 놓는 팀을 상대로는 수비적인 리스크도 상당한 상태. 오버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볼 수 있는 매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 배팅 맨체스터 시티 승 3.5 오버. 브레스트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는 잠재적인 강등권 경쟁팀인 트로아를 잡아내면서 홈에서의 첫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직전 경기가 홈에서의 첫 승리였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올 시즌은 홈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은 상태. 역습 성향의 팀이라 점유율을 확보한 지공 상황에서 세부 전술이 명확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상위 전력인 리옹이 점유율을 확보하고 높은 라인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습 성향의 플랜이 오히려 잘 통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카스틸로를 통한 측면 공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 다만 올 시즌 주전으로 나서고 있는 슬리마니와 두아론의 활약이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라 팀 전체의 득점력이 특출나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수비적인 약점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의문. 역습 상황의 팀이라 단단한 수비가 동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브레스트의 실점은 리그에서 5번째로 많다. 4-2-3-1, 4-3-3 등 많은 전술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플랜 A가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이라면 최근 리그 4경기에서는 3실점으로 실점을 억제하는 등 수비진이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다는 점입니다. 리옹의 난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과는 상당히 멀어진 상태. 올 시즌도 득점 난조로 인해 9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리그 무승에 그쳤을 정도였고 최근 3경기에서도 멀티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좋지 못한 골 결정력을 보이고 말았다. 300과 포백을 병행하고 있는데 로랑 블랑 감독은 400 기반의 전술을 선호하는 터라 400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다만 파케타의 이적으로 인해 수비 라인에서 볼을 받고 공간 침투까지 해주는 에이스 역할을 해줄 선수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 라카제트가 복귀하면서 덴벨레의 빅찬스 미스를 메워줄 공격수가 보강되었다는 점은 호재였으나 전방으로 공이 순환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고 라카제트도 빅찬스 미스가 없는 공격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높은 라인으로 인해 역습 성향의 팀에게 약한 편. 이 단점이 증폭된 것이 지난 시즌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안정감을 중요시하는 로랑 블랑 감독의 부임 이후에는
실점의 폭 자체가 상당히 줄기는 했으나 빅찬스 미스에 이은 역습을 수비진이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한 모습. 7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무패를 달리고는 있으나 무실점 경기를 2번밖에 치르지 못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리옹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일단 7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 어찌되었든 팀의 공격수 퀄리티는 리옹이 더 낫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 다만 중앙 장악력에 비해 최근 득점력이 실망스러운 것은 확실한 상황이고 역습 성향의 팀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한 리옹의 약점. 스코어 차이가 압도적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추천 배팅 올랭피크 리옹 승 2.5 오버. PSG 리그 무패로 전반기를 마쳤다. 리그에서 아주 압도적인 승점 차이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랑스가 바짝 뒤를 쫓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승점을 챙겼다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챔스에서 조 2위로 진출하면서 16강 상대가 바이언이 되었다는 것이 한 가지 생각보다 수비는 꽤 불안한 편. 특히 챔스에서는 조별 리그 6경기 동안 무실점 경기가 하나도 없었다. 리그에서야 압도적인 전력 차이와 중원 전력을 바탕으로 공격진의 힘을 극대화하면서 무패를 달리고 있었으나 몽펠리에와 트루아에게 멀티 실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라모스가 지난 시즌 장기 부상의 여파가 있는 모습이고 킴펜베는 공중볼 싸움 이외에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데다 유리몸 기질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진 뎁스가 부족한 상황이라 마르퀴뉴스가 짊어지고 있는 수비 부담이 꽤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 후반기에는 수비수 영입이 필수적으로 보인다. M&M의 파괴력은 프랑스 리그뿐만 아니라 유럽 최강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400으로 전환한 이후 중원에서 루이스와 하키미가 보여주고 있는 호흡은 상당한 상황이며 베라티도 전방 자원들을 지원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공격의 핵인 메시, 음바페가 월드컵에서 아주 훌륭한 활약을 했다는 점도 고무적인 부분. 400과 300을 병행하면서 윙어들의 오버래핑도 공격에서 훌륭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득점을 기록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스트라스부르 리그에서 5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는 좋지 못한 흐름. 어찌어찌 지난 시즌 보여주었던 공격력을 회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역시 문제는 수비다.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득점이 적은 아작시오에게도 사실점을 허용하기도 했으며 최근 5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비중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스트라스부르의 전술 기조가 공격적이기 때문 가메이로의 피니시 능력과 디알로의 기동성의 조화를 꾀하고 있고 최근 4경기에서 7골을 득점하는 등 공격적인 성과는 꽤 올라온 상태다. 높은 라인을 주로 사용하는 상위권 팀인 마르세유나 스타드 렌을 상대로도 득점에 성공한 만큼 다소 높은 라인을 가동하는 PSG 입장에서도 스트라스부르의 공격력은 그냥 넘기기 힘들다. 높은 라인뿐만 아니라 수비 라인의 조직력도 장담하기가 어렵다. 직후 정도를 제외하면 수비진에서 꾸준히 출전하는 선수가 없는데 수비 라인에서 400분 이상의 출전 시간을 분배받고 있는 선수만 8명인 상황입니다. 사실상 수비 라인의 명확한 주전이라고 볼 만한 선수는 없다고 할 수 있는 상태. 1대1 대응 능력도 PSG 공격진의 퀄리티와 비교하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코멘트 PSG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중원과 공격진의 안정감은 리그를 넘어 유럽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스트라스부르의 공격적인 성향과 다소 불안한 PSG의 수비 라인은 리스크라고 할 수 있지만 공격진의 힘으로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언오버 기준점이 3.5까지 상승했음에도 오버를 충족하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 배팅 파리생 제르맹 승 3.5 오버.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최종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또한 모든 카지노, 슬롯, 가상게임, 파워볼 등등 롤링 및 페이백 기타 모든 문의는 언제든지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